실제적으로 혈당이 높아지는 병이 이제 당뇨병이고, 결국은 우리가 지식에 보시는 분들도 음식을 선택할 때는 당 지수를 봐야 되는데요. 근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 하나만 말씀드리면, 아침은 꼭 먹어라. 의외로 제가 효과를 봤던 음식은 나중에 이제 점심 저녁 때 먹었던 음식이 당 지수가 그렇게 올라가지 않는다. 마치 밥 대신에 김밥용김 같은 거에 싸 먹거나, 사실 이런 것들이 의외로 환자들한테 아주 사소한 거지만 이 당뇨병을 개선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강남 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 안철호 교수입니다. 네, 무엇을 먹어야 하느냐, 되게 어려운 문제죠. 근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 하나만 말씀드리면, 아침은 꼭 먹어라. 저는 그 얘기는 하거든요. 사실 아침을 거르시는 분들 많은데요. 아침을 거르게 되면 점심때의 끼니가 여러 가지 당 지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양도 많이 먹게 되죠. 그러면 아침을 먹으면 뭘 먹습니까? 얘기를 하는데, 의외로 제가 효과를 봤던 음식은 첫째 삶은 달걀입니다. 그래서 삶은 달걀을 간단히 먹어서 일단 단백질을 어느 정도 충분히 미리 먹어둬야 나중에 이제 점심 저녁 때 먹었던 음식이 당 지수가 그렇게 올라가지 않는다. 그래서 단백질을 갖다가 아침에 꼭 먹는다면 이 삶은 달걀을 먹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삶은 달걀을 그냥 먹기에는 좀 그렇다면 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밥용 김 같은 거에 싸 먹거나, 그렇게 먹게 되면 삶은 달걀을 먹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게 먹게 되는 하나의 팁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그럴 때 이제 방법 중에 하나는 김밥김을 펼쳐놓고 삶은 달걀을 이렇게 좀 으깨서 마치 밥 대신에 탄수화물이 아니고 이 단백질 덩어리인 삶은 달걀을 김밥으로 싸서 먹는 그런 것들을 환자들한테 좀 추천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섬유소가 많은 이제 음식을 먹으라고 얘기를 하면서 되게 이제 양배추 같은 걸 삶아뒀다가 조금씩 그걸 갖다가 잘라서 아침에 먹을 만큼 이렇게 드셔서 잘라서 먹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환자들한테 추천을 했는데요. 그런 분들 보게 되면은 한 2-2달, 석 달이 있다가 당화혈색소나 이런 것들이 같은 약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훨씬 더 좋아지는 그런 결과를 보고 나서, 사실 이런 것들이 의외로 환자들한테 아주 사소한 거지만 이 당뇨병을 개선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뇨병 환자들이 이제 설탕 대신에 꿀을 먹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이제 꿀이라는 게 설탕은 아니지만, 이 꿀이 결국은 이제 분해돼서 또 변환돼서 설탕이 되는 거거든요. 포도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과당도 그렇고 꿀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결국 다 포도당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게 이 설탕 대신에 꿀을 먹는다. 그래서 당뇨병에 더 효과가 있고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당뇨병과 혈당 스파이크, 그리고 이제 호르몬 불균형, 이런 걸 주제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사실 당뇨병이라는 게 호르몬 질환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호르몬 관리는 많은 기간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겠지만, 일단 세팅하는 데는 3주 이상 걸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채널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한 달만 이래도 호르몬 관리를 다시 리셋하시면 당뇨병도 좋아지고 혈당이 떨어지면서 합병증이 관리가 되니까 결국은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지수라는 거는 어차피 식품이 갖고 있는 고유한 성상이지만, 이 같은 식품이라 하더라도 이게 어떤 분야에 따라서 당지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닭고기로 치면 닭가슴살이냐 아니면 닭다리냐 닭날개에 따라서 당지수가 틀리고 칼로리가 틀리고 거기에 있는 지방과 단백질량이 달라지는 것처럼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조리법에 따라서도 당지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통닭을 먹느냐 아니면은 닭고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삶아 먹느냐 이런 것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온 조리보다는 고온 조리가 갈수록 당지수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요, 탄수화물이 많은 그 음식들이 결국 이제 이게 복합 탄수화물에서 정제 탄수화물로 가게 되면 당지수는 높아지게 되고요. 그런 이제 어떤 지식을 알게 되면 양이라든지 어떤 순서라든지 먹는 순서 이런 걸 여러분들이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가끔 이제 늘 먹는 게 아니라 튀김은 우리가 적게 먹어야 되겠다. 가급적이면 구운 고기보다는 삶은 고기를 먹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런 어떤 당지수를 알게 되면 조리법도 생각할 수도 있지만 먹는 순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당지수가 낮은 음식부터 먹고 나중에는 당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는
그런 어떤 식사의 순서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즘 저는 환자들한테 진료실에서 거꾸로 식사법을 많이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예전하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채소를 먼저 먹고 고기를 먹고 밥을 먹는 순서대로 이렇게 거꾸로 식사법을 하게 되면 이 당지수를 낮출 수가 있겠죠. 과일도 뭐 생과일을 먹고 껍질째 먹으면 당연히 섬유질도 있고 그러니까는 당지수가 떨어지게 되겠지만 이걸 갖다가 이제 갈아 먹는다든지 주스를 먹는다든지 제일 안 좋은 것은 말린 과일을 먹는다든지 곶감 같은 거 이렇게 되면 결국은 당지수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가 나의 모습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가 먹고 있는 것이 바로 너의 모습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영상을 보고 여러분이 지금 드시는 그 음식이 곧 여러분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을 때도 이런 개념을 갖고 음식을 갖다가 먹고 선택하면 사실은 내 건강을 내가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당뇨병은 호르몬 질환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람들은 이제 당뇨병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소변에서 당이 많이 나오는 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소변에서 당이 많이 나오려면 혈당이 180, 200 이상 정도 돼야 어느 정도 소변에서 당이 나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당뇨병을 갖다가 이제 진단할 때 소변에서 스틱을 찍어서 검사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소변에서 당이 나오는 당뇨병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요. 사실은 당뇨병의 본질은 피 속에 포도당이 많은 혈당병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사실 그것 때문에 이제 혈관에 합병증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당뇨병이라는 게 혈관 합병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혈당이 높아지는 병이 이제 당뇨병이고 그렇다면 이 혈당이 왜 높아지느냐? 그게 결국은 호르몬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당뇨병이 그냥 혈당이 높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호르몬 질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도 있지만 그 외에 다른 호르몬들이 혈당을 높이고 낮추는데 작용을 합니다. 무려 그런 호르몬들이 8가지 이상 있거든요.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위고비 이런 GLP-1 호르몬 같은 경우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뇨병을 치료할 때는 어떻게 혈당의 균형을 맞추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당뇨병이 호르몬 질환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8가지 호르몬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다면 인슐린이 높아져서 당뇨병이 생기는 병도 있거든요. 그런 건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그렇고요. 인슐린이 낮아져서 생기는 당뇨병은 일형 당뇨병인 거죠. 또 다른 호르몬들, 예를 들면 코티졸 호르몬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높아져서 혈당이 올라간 거고요. 또 반대로 또 이제 식욕 호르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올라가서 생기는 거는 오늘 이제 우리가 지식의 맛 채널에서도 보면 음식 얘기를 많이 할 텐데요. 그런 사람들은 또 음식에 대한 식욕 억제를 못해서 많이 드시게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식욕 호르몬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공부를 잘하려면 국어를 잘하냐, 영어를 못하냐, 수학을 잘하냐 그런 것처럼 이 8가지 이상의 호르몬들의 패턴을 보는 게 중요하고요. 실제적으로 인슐린의 저항성 때문에 그런 건지 인슐린의 분비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호르몬 때문에 그런 건지 어떤 다각적인 호르몬적인 측면에서 당뇨병도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호르몬들도 있지만 결국 제일 중요한 호르몬은 인슐린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호르몬들이 다 혈당을 올리는 호르몬들인데요. 인슐린이 그래도 혈당을 떨어뜨리는 강력한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인슐린 호르몬이 제일 중요한데 또 인슐린 호르몬이 중요한 것은 혈당만 관련된 호르몬이 아니고요. 인슐린의 별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비만 호르몬이라고 해서 인슐린 자체가 또 이 살을 찌울 수도 있고요. 혈관을 갖다가 이렇게 두껍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작용도 있고요. 또 인슐린의 또 다른 별명이 혈관 청소 호르몬인데요.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인슐린의 저항성이 생기게 되면 혈당도 올라가지만 콜레스테롤도 올라가고 혈관 자체가 끈적끈적하고 기름기가 끼게 되거든요. 혈관이 청소를 시키기 위해서는 인슐린의 작용이 좋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호르몬 하나를 꼽는다면 저는 이제 인슐린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특히 이런 인슐린 호르몬과 가장 관련이 있는 우리 몸의 나쁜 어떤 포인트는 뭐냐면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 얘기를 많이 하시지만 혈당이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이런 어떤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을 우리가 혈당 스파이크라고 얘기하는데요. 당뇨병처럼 혈당이 높은 것도 문제지만 더 안 좋은 건 저혈당이 오는 거고 더 안 좋은 거는 고혈당과 저혈당이 교대로 굉장히 큰 낙폭을 통해서 롤러코스터를 타는 이 혈당 스파이크가 제일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방법은 결국은 혈당 스파이크를 어떻게 관리하냐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음식이라는 게 우리가 여러 가지를 보게 되겠죠.
첫 번째는 음식의 맛을 볼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도 이제 처음에는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음식의 양을 많이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음식에 대해서 고칼로리 음식, 저칼로리 음식, 칼로리를 생각하게 됐고요. 그러다 최근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당지수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당 독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음식에 관련돼서 우리가 또 하는 얘기하는 것들은 당 부하 지수라는 얘기를 합니다. 당 지수라는 건요, 얼마나 짧은 시간에 혈당을 갖다가 많이 올린다는 거죠. 그래서 포도당이 혈당을 올리는 정도를 100이라 놓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 당 지수가 높다, 낮다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얼마나 이 당 지수가 빠르냐에 따라서 이 우리 몸의 건강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당 지수가 높은 음식들은 혈당 스파이크가 많이 생기는 거고요. 당 지수가 낮은 음식들은 혈당 스파이크가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지식에 보시는 분들도 음식을 선택할 때는 이제 칼로리를 갖고 따지는 시대는 지났다. 당 지수를 봐야 되는데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개념이 당 부하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당 지수가 높아도요, 그것도 조금 먹으면 괜찮다는 거죠. 근데 당 지수가 아무리 낮은 것도 많이 먹으면 결국은 당 부하 지수는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잔잔한 호수에 우리가 돌을 던지면 파문이 있는 것처럼 내 몸에 이 어떤 포도당의 그 어떤 호수에 딱 돌을 던졌을 때 이게 이제 얼마만큼 세게 던지느냐, 얼마만큼 많이 돌이 들어오느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 부하 지수라는 거는 사실은 전체적으로 당 지수 곱하기 내가 먹은 음식의 양이 되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늙은 호박 있지 않습니까? 늙은 호박 당 지수가 높은데요. 그 늙은 호박을 한 통 먹는 사람들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당부하 지수의 개념으로 보면은 당부하 지수는 그렇게 높지 않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제가 음식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당 독소입니다. 사실 당뇨병 환자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당뇨가 조절이 안 되는 분이 당연히 합병증이 많이 생긴다고 생각하겠지만 당뇨가 조절이 잘 안 돼도 합병증이 안 생기는 분이 계시고요, 당뇨를 열심히 조절하는데도 합병증이 생기는 분도 종종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가름하는 요 포인트가 뭐냐, 그게 당독소라는 거죠. 그래서 당독소라는 거는 이 단백질에 얼마만큼 포도당이 달라붙어서 강화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당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으면 단백질에 강화돼서 당독소가 생긴다는 거죠. 당독소가 많은 식품들이 있습니다. 일단 그런 것들을 드셔서는 안 되고요. 내 몸속에서 당독소를 많이 만들어내는 활동을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또 당독소가 적어도 당독소가 많이 생길 수 있는 조리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 당독소의 개념을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 제가 당뇨병은 호르몬 질환이다 얘기하고 당뇨 얘기를 많이 하고 혈당 스파이크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당뇨가 있는 사람 중에 합병증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건강한 사람 이렇게 비교해 보면 누가 제일 더 오래 사느냐? 당뇨가 있으면서 합병증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당뇨병 그 자체는 문제가 안 되고요, 합병증이 일어나지 않게 조심한다면 더 오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당뇨병을 잘 관리한다는 거, 그게 바로 장수법이라고 저는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거기에 핵심은 호르몬에 있고 거기에 핵심은 혈당 스파이크에 있습니다. 당뇨병을 잘 관리해야 결국은 오래 살 수 있고 그게 바로 호르몬 관리라는 얘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